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별주 테슬라를 메인으로 삼고 엔비디아를 서브로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대형주 혹은 지수에 적용해도 되기 때문에 좋은 인사이트가 되길 바라봅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2022년도부터 길게 펼쳐놓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보면 내가 상승을 먹어야 했던 구간들이 더 명확히 보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가 도출되었던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만의 매수 매도 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일 겁니다. 저는 스토캐스틱 파동과 MACD를 접목한 것일 뿐 제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스토캐스틱 대파동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리기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큰 수익을 내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분할 매수 잘해서 몇 주 혹 몇 달 뒤 큰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던가 아니면 하락이 더 세지면서 하락장으로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80에서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다가 하락장 혹은 이평선 역추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너무 리스크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다 보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데 이 힘든 하락장 역추세 과정을 초입부터 온몸으로 때려 맞으면서 물리면서 버티는 게 결코 좋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본주 상품 투자자이고 비중의 크기에 따라서는 역추세도 어느 정도 버틸만은 한데 다만 우리는 레버리지 민족답게 역추세 초입부터 레버리지를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이동평균선을 당연히 제일 먼저 체크를 합니다. 본래는 주봉부터 순차적으로 봐야 하지만 그러면 너무 공부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이동평균선 정배열이면서 대파동이 내려오고 있고 거의 바닥권에 닿았고 80에서 120일 이평선 매수를 기다렸다고 칩니다. 누군가는 한 배수를 들어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두 배 테슬라 상품을 들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다음 상승 과정에서 정고점을 가지도 못했는데 풀매도 했을 수 있을까?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120일 이평선을 깨버리고 역추세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였습니다. 대파동이 내려오는 시점에는 조정장 이후에 실패를 해도 역추세 가기 때문에 이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 배수 본주를 투자하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이파 눌림에서 레버리지 상품 들어가는 게 평단가 측면에서는 나쁠지 몰라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3파 상승이 나와준다면 저점 부근에 모아가던 한 배수 상품도 수익이고 2파 눌림 혹 3파 돌파 때 들어가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수익도 생기고 이평선 역추세일 때 레버리지 분할 매수가 힘든 이유는 하락 과정이 일반적으로 최소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파동에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나오던가 혹은 저점을 높이지 못할 때는 쓰리바닥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두 번째 바닥과 세 번째 바닥의 차이가 얼마나 셀지를 알 수 없는데 두 번째 바닥까지 매수를 참았다가 세 번째 바닥을 만들 때 레버리지 분할 매수 들어가도 엄청나게 마이너스 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역추세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대파동 쌍바닥이 나와야 추세가 돌리는 건 아닙니다. 소파동이나 중파동에서 저점을 높이는 바닥으로 인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파동으로 주가를 올리면 상승은 그리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다 수익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다 매수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기다림을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게 됩니다. 이 차트는 확장시간 4시간 차트입니다. 그러면 캔들이 역추세로 진입을 했을 땐 대파동에서 저점을 높이는 바닥에 들어가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다는 거고 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확장시간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중파동에서 저점을 높이는 바닥으로라도 일명 2파 눌림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대파동 2파 눌림이 아니라면 상승폭은 그리 크지가 않다. 그리고 이건 시간봉이 아닌 일봉 혹은 주봉으로 넘어갈수록 2파 눌림 이후 3파가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그 상승폭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간봉 분봉보다 당연히 월등히 높다. 그렇기에 너무 시간봉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엔비디아 확장시간 4시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추세일 때 중파동 쌍바닥 힘으로 122평선까지 올렸습니다. 그럼 제가 말한 논리 혹은 기법대로라면 대파동이 눌림을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3파 돌파가 나올 때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누군가는 그러면 주가가 조금 눌림을 줄 때 들어가는 게 더 좋잖아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눌림이 3파를 위한 눌림이 아니라
단순히 1파에서 바로 끝내버리는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조정장 혹은 역추세일 때는 천천히 한 배수로 분할 매수하다가 확장시간 4시간 차트 기준에서는 대파동이 눌림 일명 2파가 진행 중일 때는 눌림 매수 받기보다는 1파 상승 고점을 넘길 때 돌파 매매 들어가도 나쁘지 않는다는 거죠. 일명 돌파 매매가 되는 건데 설령 실패하더라도 레버리지 투입한 건 빠르게 손절하게 되더라도 이미 저점 부근에서 매수했던 한 배수 상품은 수익 중일 테니 내 계좌에 큰 타격은 없다라는 거죠. 역으로 3파 상승이 성공했을 땐 수익금은 당연히 더 좋을 테고 하락 처음부터 레버리지 상품 매수했다가 이제서야 본절 좀 오니까 본절 찾기 놀이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일봉으로 기준을 삼을지 일봉은 너무 심심하니까 시간봉으로 삼아서 적용할지는 결국 본인 자유입니다. 이걸 더 짧게 분봉으로 봐도 되죠. 다만 시간봉 분봉으로 갈수록 상승폭은 짧아지기 때문에 코인 선물하는 분들이 분봉 보면서 수없이 매매하면서 고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분봉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하루에 무수히 많이 발생을 할 테지만 등락폭이 정말 적기 때문에 고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지만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청산이 자주 일어나는 거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역추세일 때 분할 매수 잘하면 3파 상승 때 엄청난 수익을 한 배수로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엔비디아라는 경이로운 상승폭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결국 내가 얼마나 좋은 매수 포지션까지 매수 버튼을 참아가며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비중을 체계적으로 투입할 것인가? 거기에 정말 확신이 들었을 때는 레버리지 상품을 그때 활용하는 결단력까지 필요하죠. 제가 이걸 저만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저조차도 수없이 많이 실전해서 정말 돈도 잃어가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야지만 결국 정말 그 상황이 왔을 때 레버리지 상품도 비중 크게 들어가고 하는 거죠. 백날 과거 차트로 이럴 때 이랬어야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미래 주가 예상을 하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상황이 왔을 때 내 돈을 넣어서 수익도 내보고 잃어도 봐야지만 결국 자기만의 매수매도 기준점이 완벽해집니다. 현재 테슬라 시황으로 돌아왔습니다. 40일 이평선에서 반등에 실패해서 현재 80일 이평선 부근입니다. 대파동이 바닥권이지만 아직 이평선 정배열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떨어진다면 120일 이평선 터치나 살짝 이탈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캔들이 역추세일 때는 대파동의 저점을 높이는 바닥이 있어야 하지만 캔들이 아직 60에서 120일 이평선 사이에 있을 때는 소파동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나 중파동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면 대파동을 바로 위로 올려버립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소파동에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혹은 중파동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일 때 레버리지 상품 매수 고민을 해야겠죠. 물론 현재는 저점 분할 매수에도 무방한 상황이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룬 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맞을 겁니다. 이걸 좀 더 인간지표 매수 계획으로 짜본다면 현재는 한 배수 상품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다가 소파동이 올라가면서 캔들 고점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살짝 눌림을 줄 겁니다. 그게 일명 2파 눌림으로 판단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2파 눌림이 3파를 위한 눌림이 아니라 1파로 종결해버리고 다시 저점 테스트하러 가버리면 2파 눌림을 생각하고 레버리지 매수 들어갔다가 손실을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배수 상품은 홀딩하다가 소파동에서 3파가 완벽히 보일 때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거죠. 본주 기준 40일 이평선 부근에서 레버리지 들어가서 데드캣 나올 때 풀매도 못하고 120일 이평선까지 내려갔다고 치면 2배 상품이었다면 마이너스 30% 상태가 될 겁니다. 물론 비중에 따라서 견딜만 할 수도 있지만 비중이 커버리면 공포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테슬라 한 배수로 비중이 12에서 13% 정도 되는데 솔직히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무덤덤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2배수로 들어가서 지금 마이너스 15% 이상이라면 비중에 따라서는 살짝 공포도 들겠죠. 여기서 121이평선까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근데 거기서 반등이 약하면 어떡하지라는 또 다른 공포. 그러면서 반등을 줄 때 본절에 일단 빨리 현금화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엔비디아 확장시간 4시간 차트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 캔들이 역추세 상태에서 중파동 쌍바닥 힘으로 올렸습니다. 솔직히 그리 좋은 상승 패턴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고점이 언제 나올진 모르지만 대파동 고점이 나온 후에 대파동이 눌림을 줄 때 이걸 2파 눌림으로 보고 레버리지 매수를 받던지 혹은 1파 고점을 뚫을 때 돌파 매매로 레버리지를 들어가던지 그런 전략을 세워두고 한 배수는 그냥 홀딩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1파 종결로 저점을 추가로 깰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죠.
1파 종결로 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한 배수라서 크게 손실액은 크지 않을 거니깐요. 물론 여기서 더 들어가면 2파 눌림이 실패하는 조건 시기, 소파동 중파동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대파동이 눌림을 줄 때 중파동에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보이거나 소파동에서 저점을 높이는 바닥이 보인다면 3파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것으로 테슬라, 엔비디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테슬라가 너무 큰 하락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